예,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여전히 이제 4K로 찾아가는 비디오인데요. 얼마 전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구독자라고 하죠. 구독자가 이미 거의 4만 명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만 명이면은 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래밍 관련 이제 유튜브 채널로는 1위라고들 하는데 유튜브 카테고리에 프로그래밍이 따로 없어서 참 아쉬워요. 뭐 어쨌든 잡설은 그만큼 하고 그 또 댓글에 달린 많은 것 중에 요번에 기터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사갔어요. 몇 빌리언 주고 사갔는데 달러죠. 그걸 이제 그거 갖고 비디오를 당연히 만드실 거죠?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댓글 달기로는 뭐 제가 특별히 추가로 이제 뭐 거기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달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아니 또 그러고 그렇게 댓글을 단 이유가 저는 마소가 기터브를 사갈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리고 왜 기터브를 사가야 되나 이게 무슨 마소한테 어떤 뭐 장점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미리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갖고 이제 이런 새로운 뉴스에 숟가락 얹는 거 그리고 막 이런 게 지금 이런 뉴스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제 채널의 특징은 아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하게 됐어요. 되게 웃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깃허브로 이제 마소가 사갔다고 한 이후에 이제 깃허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뭐 긴랩으로 뭐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몇 개가 옮겨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긴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예전부터 제가 긴랩을 되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실용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은 좀 뭐 개발자들의 멘탈 아니면 개발자들의 좀 광신도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붙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제가 헛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앞부분만 듣고 끊으시면 돼요. 긴랩을 예전부터 제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긴랩은 깃허브처럼 이제 공개 프로젝트가 되고 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 장점은 깃허브는 프라이빗 리포, 그러니까 개인 리포를 만들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 계정을 만들어서 팀끼리 공유하려면 또 아무래도 공개 오픈소스가 아닌 그런 리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유저 한 명당 얼마를 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긴랩은 프라이빗임인데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공짜가 된다. 라고 해서 실제 긴랩을 써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공짜 리포를 제공하는 서비스들, 뭐 빗버켓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사용자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긴랩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 포큐 아카데미, 뭐 프루프 오브 컨셉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잖아요. 제가 준비 중인 학원이 맞겠다. 그 거기에 전신이 됐던 그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던 시스템을 제가 빌드한 게 있는데 그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 학생들 이 깃랩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프라이빗 리포로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깃랩의 문제를 많이 봤고 그래서 사실 깃랩은 이런 좋은 개념상은 다 좋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뭐 몇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몇 가지라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 깃랩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물론 깃허브보다 다른 거랑 인테그레이션이 조금 덜 돼 있고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걸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깃허브가 워낙 발전한 거니까 깃랩은 그냥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깃랩을 돈 내고 쓰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깃허브는 공짜로 써도 일단 안정성의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깃랩은 툭하면 서버가 터져요. 그 툭하면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코스 자동화 시켜서 애들 제출을 시킬 때는 그 코스가 한 3개월 과정이었고 뭐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뭐 과제를 하거나 실습을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실습을 하는 시간. 그 실습을 하는 도중에 아예 서버가 맛이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가 긴 리포가 살아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일단 2번이 있었고 그 외에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 한 3-4번 정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3달 정도에 제가 실제 겪은 장애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이제 서부 애들만 갖고 강의를 했으니까 그쪽 시간대에서 그 정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회사에서 이제 프라이빗 리포를 쓸 때 긴랩에서 역시 공짜로 쓰고 있죠. 서버가 다운될 때는 같이 다운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직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2시간 뭐 이렇게 서버가 다운돼서 푸시풀 못하는 상황, 빌드 못하는 상황 이런 게 와버리면은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중간중간 다운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장애였고 장애 외에도 뭐 버전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한두 시간 다운되는 거는 되게 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 물론 긴랩을 돈을 내고 쓰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돈을 내고 쓸 거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쓰고 말고 일단 가격도 비싸지 않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계열, 애주어 계열하고 워낙 연동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는 깃허브를 쓰라 그랬어요. 왜냐면 깃허브가 훨씬 안정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깃허브를 사람들이 떠나고 긴랩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프라이빗 리포가 옮겨가는 거를 통계로 뽑은 것 같지 않아요. 퍼블릭 리포로 뽑은 것 같은데, 그러면 퍼블릭 리포만으로 봤을 때는 긴랩이 훨씬 후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돈 내고 쓰는 프라이빗 리포, 긴랩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플랜이, 그거는 정확히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어요. 말하다가 긴랩에서 제가 겪었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뭐 커스터머 서포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생각이 났어요, 말하다가. 하나는 뭐였냐면은 제가 긴랩에 이제 뭐 회사 계정도 만들고 개인 계정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걸 합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긴랩이나 깃허브나 계정이 2개가 있고 오어스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토큰 받아서 로그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URL 자체에서 이게 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URL 자체에 서브 도메인을 팀마다 주고 유저마다 주면은 그게 굉장히 쉽게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하나로 합칠 일이 있었는데, 긴랩 로그인에 이제 구글로 로그인이 되거든요. 근데 로그인을 하는데 제가 계정 2개 있다가 막 지우다가 뭐 하다 보니까 한 계정이 로그인도 안 되는 상태로 고스트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을 이제 없애고 다시 로그인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그 계정을 이제 고쳐달라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그 서포트인데 커뮤니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서포트 티켓을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어요. 공짜 버전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있어요. 그 긴랩 그 커스터머 서포트 티켓 그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거를 일단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렇게 저처럼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걸 보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시스템 자체, 그 유저 로그인이라던가 이제 멀지하는 시스템 자체에 뭔가 버그가 있긴 있는 거고, 로그인 안 되는 상태,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니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커스터머 서포트도 이제 턱없이 부족하구나.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네가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이 포큐를 빌드하면서 막 새로 나오는 이제 포큐 아카데미는 리포 서비스를 4개를 지원을 해요. 긴랩, 깃허브, 빗버켓,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로 골라서 올리면 돼요. 그 리포가 프라이빗이라는 전제하에, 퍼블릭이면은 서로 복사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금지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요번에 그 만약에 학생들 리포가 긴랩에 있을 때 이거를 뭐 토큰으로 해서 가져와갖고 어센티케이션 해갖고 클론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려고 어스토큰 쪽을 좀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으로 해갖고 클론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버전이 올라오면서 그걸 없애고 이제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이 아닌, 그건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이죠. 그게 아닌 토큰 기반으로 갔는데,
이게 문서화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 그렇다고 이제 웹을 찾아봐도 답이 한 대여섯 개, 막 옛날에 돌던 방식까지 대여섯 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 뭔가 빌드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리포를 여러 군데를 합치기 위해서 다른 데서의 빌드 서버를 쓰기 위해서 이거를 연동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됐어요.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버전업 하면서 문서 업데이트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서포트 직원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그런 개발자 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아직 모자른 그런 상태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깃허브를 쓰면서 되게 좋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당연히 버그도 있지만 뭐 웬만한 설명 다 돼 있고 뭐 하려면 이거 되고 저거 하려면 저거 되고 처음부터 좀 어센티케이션을 제대로 잡아놓은 것도 있고 고칠 때는 확실히 문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깃랩은 주먹구구식으로 아직 고쳐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서화라든가 서포트 쪽에 잘 안 돼 있는 거 이거를 뭐 당연히 개발 회사라면은 겪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얘네가 개판이다라고 욕하진 않을 건데 깃허브에서 깃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면 넘어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미 깃허브 잘 쓰고 있고 뭐 거기서 돈을 내고 있던 사람이 돈을 내는 걸로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깃랩으로 가면은 이미 안정성이 왕창 뽀개지고 원래부터 퍼블릭 옮겨가면은 또 안정성 왕창 뽀개지고 그래서 옮길 이유는 없다 아직. 실제 깃허브에서는 제가 굉장히 큰 회사들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도 그렇고 뭐 이미 한 30년 40년 된 굉장히 큰 개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깃허브에서 프라이빗 리포로 개발자 막 100명, 200명, 300명 들어가는 거를 관리하는 것도 봤고 크게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의 안정성 자체는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만큼이나 좋은 거고 현재 빗버켓은 제가 많이 안 써봐서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크게 안정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깃랩은 안정성에 문제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막 옮기는 사람들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로 일단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디오가 이제 지금부터가 약간 뭐 그런 그다지 현실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개발자의 광신도적인 마인드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넘어가는 이유라고 이제 온라인에서 떠드는 거 이제 뭐 뉴스에서 말하는 이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넘어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오픈소스를 죽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개발사 중에 오픈소스를 이제 굉장히 널리 쓰고 오픈소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 그리고 깃허브의 현재 기업으로서는 오픈소스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하는 회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알고 있어요. 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통해서 애저 있죠. 애저 클라우딩 그 호스팅 해주는 그 서비스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오픈소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깃허브로 얻음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은 뭐 당연히 개발자들의 추이를 보고 뭐 그걸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뭔가 알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깃허브에 애저를 좀 더 확실하게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깃허브에 올렸을 때 애저를 곧바로 디플로이 쉽게 하게 만들면 자기네 쪽으로 호스팅을 하는 애들이 더 많겠구나 라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세 라지 파일 시스템이라던가 기세 엄청나게 많은 파일 수가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 이제 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세 공헌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깃허브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세 문제를 되게 잘 고치고 있다라고 말한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링크드인을 샀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포티파이를 샀을 때 그런 것처럼 아 정말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거는 저한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소가 이걸 샀다고 해서 오픈소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오픈소스의 진영들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마소는 원래부터 기업이었고 이윤 기업이었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많은 부분이 리눅스 쪽에서 시작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들의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마소에서 잘 안 돌아요 또. 그러면 오픈소스의 정신 자체가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럼 오픈소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리눅스만 돌릴 거야 라는 게 뭐 소스만 공개돼 있을 뿐이지 무슨 이거를 자유롭게 어디서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었고, 그러면 마소는 결과적으로는 그 오픈소스를 자기 쪽에서 돌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오픈소스에 이제 공헌을 하면서 윈도우스 플랫폼을 돌게 만든 거죠. 실제 마소가 그렇게 돈 들여갖고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윈도우스에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한 90% 정도가 제대로 돌고 있는 리눅스 네이티브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다커도 그렇게 마소 쪽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Git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헌을 해서 뭐 라지 파일 시스템 쪽이나 그 가상 파일 시스템 쪽으로 이미 공헌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오픈GL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도 마소가 그걸 지원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마소가 자기네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마소에서만 도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리눅스나 이제 그런 데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공헌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헌이 또 없어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그러면 이거는 또 나중에 마소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던가, 단네코어 쪽이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마소가 엄청나게 자기네 개발자들 넣어갖고 공헌을 하고 있고, 자마린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게 단넷이 나왔을 때 스펙이 나온 걸 보고 모노 디벨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마소한테 넘어갔죠. 자마린이 마소 소유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었어요. 비디오가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마소가 만들어서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마소가 결국 사가서 계속 그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맥용으로까지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픈소스의 정신이 오히려 오픈소스의 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잘 그냥 반 마소 진영으로 만들어 놓은 좀 경향이 또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소가 뭐 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다 이제 빠져나가는 계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긴랩이나 이런 걸 옮겨갔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고 옮기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봐야 오히려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이라면 더 큰 손해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에 의거해서 그냥 이 회사는 악마다라고 해서 빠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소가 악마라는 기준을 그대로 대면은 다른 회사에 지금 악마가 아닌 회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회사 중에. 일단 애플은 현재 더 큰 악마로 유명해지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마소랑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건데, 오픈GL을 지원하다가 이제 오픈GL을 끊어버리고 iOS 쪽에서는 자기네 자체 API인 메타를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소가 90년대에 똑같이 했던 일이에요. 오픈GL을 지원을 하다가 자기네 디렉텍스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걸 자체 개발을 하면서 오픈GL 지원을 그 옛날 버전에서 약간 끊어버린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뭐 오픈 플랫폼이라던가 이제 오픈 소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SDK를 열어준다거나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뭐 지금은 오히려 애플이 좀 더 폐쇄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고, 마소는 여전히 오픈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마소한테 드렸던 똑같은 그런 기준을 댄다면 애플도 악마여야 되고 애플 제품은 뭐든지 안 써야 정상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이제 리눅스에 들면은, 리눅스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까는 디스트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게 레드햇이고, 요즘은 우분투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센토어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레드햇이 굉장히 기업용으로 아직도 많이 쓰긴 써요. 그러면 레드햇을 솔직히 깔면은 그 자체가, 레드햇은 악마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레드햇 자체가 리눅스 자체는 공짜지만 레드햇은 그걸 디스트로로 만들고 그 디스트로로 파는 것까진 좋아요. 파는 게 아니라 일단 공개하고 다운받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레드햇이 그걸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리눅스 서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서포트가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 마소처럼 뭐 자동적으로 이제 그 모든 서포트가 포함이 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OS 자체가 그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겠다. 일단 리눅스를 돌리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레드의 서포트를 사갖고 그 레드의 서포트에 돈을 주고 이제 그 리눅스 박스를 이제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레드햇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자기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일단은 팔아놓고 돈을 버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거를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더 악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좀 특별하게 이제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삼성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삼성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다른 이유는 제가 크게 반론이 없어서 그건 본인의 신념이고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는데 그 삼성이 일단 그 직원 처우를 되게 못한다. 야근을 막 시킨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심장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은 악마라고 하면서 삼성 전화를 안 쓰시면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삼성 전화도 안 쓰고 아이폰도 안 쓰시는 분들은 그 신념으로 전 오케이 하겠지만 근데 아이폰은 예전에 보면은 그 아이폰 제조를 결국에는 중국 외주를 시키는데 그 외주하는 회사에서 폭스콘인가 하는 회사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신 자살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처우가 안 좋다고. 그때도 이제 애플은 모른 척하고 우리 쪽 일 아니다라고 하다가 미국에서 엄청 까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 삼성하고 애플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애플이 훨씬 더 악마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삼성을 불매하면서 애플을 즐겨 쓴다는 것 자체가 역시 또 논리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여기에 단점을 알고 있는데 저쪽의 단점은 모르니까 일단 알고 있는 것만 안 쓰고 저쪽을 쓰자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인 결정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감정적이라는 결정이 어찌 보면은 프레임워크 씌우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그렇고 무슨 뭐 이쪽은 적폐, 저쪽은 빨갱이. 적폐가 빨간 적자는 아니겠지? 뭐 어쨌든 뭐 그러면서 서로 이념 씌우면서 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너는 그냥 이쪽 소속 저쪽 소속이니까 서로 넌 나쁜 놈들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개념.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지성적이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념에 쌓여갖고 그런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좀 의아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요번 거를 보면서 뭐 마소가 뭐 깃허브를 사서 뭐하고 내가 뭐 이걸 예측했다 이런 건 저도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우려가 보여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런 비디오를 기대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제 성향 자체가 좀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셔갖고 분명히 깃허브가 넘어갔다 그러면 깃허브 이제 뭐 악마의 손에 넘어갔으니 오픈소스 정신이 무너질 거다 막 이런 말을 하길 기대하면서 비디오를 요청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약간 사람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에 선동당하는 느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한국 기사에서는 뭐 마소가 이제 오픈소스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라이센스를 다 지네가 차지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은 거에서 그냥 그 깃허브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자원봉사를 위해 있는 회사고 막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마소가 사가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하진 않은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제가 대충 읽어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깃허브 창업자가 아마 2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깃허브는 지금 벤처 캐피탈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돌리고 있는 회사고 깃허브에서 이제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나오고 하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수익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래 뭐 CEO가 몇 번 바뀌었는데 이 두 명에서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은 지금 회사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이 일이
저는 읽긴 읽었는데 제가 깊게 읽어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회사에 없는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한 명이 CEO에 있다가 지금 넘어가기 전에는 아마 CEO 자리가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정확히 뭐냐? CEO에서 왜 창업자가 CEO를 못하고 있고 아직 다음 CEO를 찾지도 못했는데 이러고 있냐? 그리고 왜 마소에 넘어갔냐? 제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벤처 투자를 받았고 기터브란 곳이, 그러면은 당연히 볼륨을 키웠고 사용자 볼륨을 지금 넘버원 깃 호스팅 업체가 돼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만약에 나중에 IPO를 가거나 상장을 하거나 그런 걸 하려면 수익을 올려서 어느 정도 가격에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드랍박스도 그랬고. 그러면은 그 과정이 이제 지금 해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념 좋고 다 좋지만 남 돈 받아갖고 회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 돈 준 사람도 어차피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투자 가치의 몇 배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권력, CEO 뭐 이런 그런 권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내부 회사를 통치하는 권력?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회사 운영권?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에 빠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소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마소는 기터브 자체에서는 뭐 돈을 잃어도 이거를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코시스템, 애주어라든가 이런 거에 꼬움으로 인해서 딴 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전체 기업으로서의 수익과 손실을 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기터브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자기의 이상을 좀 더 키워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터브가 넘어가기 전까지 그 CEO 위치 공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터브한테도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기터브 자체도 지금 영리를 위해서 어떻게 돈을 올릴까를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계속 돈을 잃고 계속 수익을 못 올리다가 혼자 버티다가 아예 망해서 기터브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돈을 안 벌 때는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광고 들어오고 하면서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미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터브 쪽한테 오히려 유리한 딜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뭐 그거야 제가 내부에서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언론에서 보이는 것과 전 되게 다른 면을 좀 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긴랩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는 거를 되게 좀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겪을 삽질 때문에 저희도 겪어봤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그게 걱정해서 비디오를 길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한 2번 멈추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편집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대충 올라가는 거 양해해 드리고, 긴랩으로 옮기시기 전에 안정성 이슈,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서화 이슈, 뭐 서포트 이슈 같은 거 분명히 알고 가시고, 웬만하면 그냥 기터브에 계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포프였습니다.